자,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재개발 시장을 꽉꽉꽉 움켜 잡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10월 15일 날 10.15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거래는 지금 일단은 끊겨 있고요. 자,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이제 지정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전 지역에 일단 거래가 지금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영향일 뿐이지만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로 하반기 주택시장을 읽어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자, 키워드, 지금 하반기 시장, 내년 시장까지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로 주택시장을 우리가 읽어보자고요. 자, 먼저 10월 29일, 자, 10월 달에 거의 이제 끝날이네요. 10월 29일 수요일 2시부터 세미나 공지합니다. 자, 10월 15 부동산 대책 맞춤 투자 전략 공개 2. 자, 지난번에 1, 이번에 2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어서요. 이런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 우리는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미나 꼭 오셔서 들으셔야 우리가 앞으로 남은 그런 시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울지,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예약 필수고요.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 사야 될 거, 팔아야 될 거,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는 1:1 개별 상담의 시간도 마련해 놨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 자, 이번에 뭐 서울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다 3종 규제로 묶어놨죠.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도 함께요. 자, 이렇게 묶어놔서 수요 억제,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는데 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정부 시절에 2020년도 6.17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몇 번, 12번째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20번째인가요? 상당히 많이 대책. 문정부 총 대책이 28번인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번째 대책 정도 될 거예요. 2020년 6.17 대책. 이때도 서울 전역 경기도까지 다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묶고. 자, 이렇게 강력하게 묶어서 이게 6.17 대책하고 판박입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단 하나 틀린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시 전체를 묶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뭐 강남권 및 뭐 마포라든지 이 주요 지역들만 묶었다면 이번에는 서울 몽땅 다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아우성 소리가 들리죠. 우리 동네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묶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한번 보자고. 2020년 6.17 대책이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서울 집값이 18% 올랐대요. 18%. 자, 엄청나게 올랐죠. 18%면은. 그리고 수도권은 21%. 수도권, 서울, 경기, 이 수도권은 21%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2020년 6.17 대책은 실패한 대책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책이 또 거의 같은 대책이 똑같이 지금 나왔으니까 과연 우리 1년 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참 궁금하죠. 자, 집값이 계속 우리 6월 달부터 대책이 나왔죠. 6.27 대책, 그 다음에 9.7 대책, 이번에 10.15 대책 세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6월 달, 석 달, 6월 27일 날 나왔잖아요. 그 7월 27일, 8월 27일, 9월 27일 석 달 넘어서 석 달 한 열흘 됐나요? 이게 이렇게 되고서 지금 석 달 열흘 만에 부동산 대책이 거의 세 번 나왔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기록을 깰까요? 한 30번 이상 나올까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집값이 안 잡히는 지금 이유, 이렇게 대책을 수요 억제책, 뭐 공급 대책 이렇게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한 뭐야? 불신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자, 97 대책에서 정부가 공급을 늘리겠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공급을 엄청 많이 늘리겠다. 근데 뭐 주도로 한다? LH 주도로 한다는 거죠. LH 빚이 160조를 넘어서 지금 올해 170조까지 지금 간다고 해요. 170조. 지난해 160조. 자, 이렇게 지금 LH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게 뭐 3기 신도시 공급을 늘리는데 LH 주도로 한다? 여기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불신이 상당히 강한 거죠. LH에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양질의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양질의 주택인데 LH 주도로 값싸고 질이 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거로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건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고 정부에서도 역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 그런데 과연 LH에서 주도하는 이런 주택들이 이렇게 부채도 많은데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의 학습 효과죠.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잖아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폈지만 그 결과는 역대급으로 5년이 지나니까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책이 나오면은 주춤주춤 거래 정지 상태로 가다가 한두 달, 또 다시 또 가격이 오르고, 그럼 또 다시 대책 내놓으면 또 거래 또 두절, 한두 달 가다가 또 오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르면, 오르면 규제 내놓고, 28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더 또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핵심 키워드 한번 보자고요. 핵심 키워드. 첫 번째가 금리 인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 뭐 인상 얘기도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항상 통화 정책의 방향을 봐야 되는데 역시 미국이죠.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은 뭐예요? 인하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인하로. 그래서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도 내려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에 이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 유동성이 한마디로 돈이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이 유동성,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한 군데로 가나요?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동성은 여러 가지 주식시장도 가고 부동산 시장도 가고 흘러가겠죠. 자, 이렇게 지금 유동성이 앞으로 커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 두 번째 요소는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절대 부족이죠. 공급 절대 부족. 자, 2030년까지 신규 공급 절벽은 지속이 될 것이다. 자, 이거 보면요, 지금 이거 아실에서 나온 건데요, 적정 수요가 46,617가구 정도가 서울에 매년 공급돼야 될 물량이, 입주 물량이. 그런데 지금 2025년도가 상당히 높죠. 지금 거의 이렇게 높아요. 2025년도. 근데 적정 수요에 거의 도달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2026년, 27년, 28년 이게 지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내년이 공급 부족의 원년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은 각 사이트마다 조금씩 공급 이 입주 물량이 틀린데요. 어떤 사이트는 한 15,000가구, 어떤 사이트는 한 9,000 몇백 가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적정 수요인 46,617가구에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지방에다가 공급을 갖다가 왕창 늘리면 될까요? 거기다가 막 5만 가구를 짓고 10만 가구 짓고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수요가 없는 데다 공급하면 그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미분양 나는 거예요. 미분양. 지금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이 해소가 안 돼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집값도 오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게 수요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과연 공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장에 강한 신뢰를 심어줘야 되거든요. 자, 우리는 진보 정권이지만
공급을 늘리겠다.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동이 걸려있는 각종 규제들을 우리는 풀겠다. 우린 진보 정권이 좀 풀겠다. 풀어서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규제 다 푼데, 공급 늘린데,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공급 진짜 많이 늘어나겠네? 그럼 집 지금 살 필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좀 더 기다려볼까? 우리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어요? MB가 들어와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반값 주택, 소위 얘기하는. 그걸 뭐 강남에다도 공급한다 그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서울 사람들? 아니, 서울에 반값으로 공급한대? 정말?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당장 집을 사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전부 전세로 갔어. 전세로. 기다리자. 당첨만 되면 로또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을 한다니 믿고 기다리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은 오르진 않고요. 뭐만 올랐어요? 전세값만 많이 올랐어요. 전세로 전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정권이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정책이 아니고요.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전세입니다. 전세. 이 전세 대란이 지금 예정돼 있다는 거죠. 자, 서울 전역이, 지금도 제가 올 초에부터 계속 어떤 얘기 드렸어요? 올해 하반기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전세란이 지금 가속화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왜요? 가뜩이나 전세 물량이 부족한데, 이번 정부에서 서울 전역을 오늘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국토부에서. 자, 그렇게 되니까 전세 대란은 뭐 이거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세를 주질 못하잖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2년 실거주해야 되거든요. 실거주. 그럼 전세를 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지금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엔 조금 있었다면. 전국의 무주택 가구 수가 1,000만 가구에 육박한답니다. 야, 무주택 이렇게 많은가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무주택 가구 수는 506만 가구로 전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 가구 수가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9월 달에 전세 수급 지수가 152.9가 150이 넘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뭐냐면 전세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가면요. 이 물량이, 전세 물량이 전세 살려고 하는 수요자보다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100이 넘어가게 되면. 근데 이게 지금 150이 넘어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거는 150이 넘어가면 우리는 소위 전세란이라고 얘기해요. 전세란. 전세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150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전세 대란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전세 물량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는 뭐 어차피 계속 상승할 거고, 전세가 상승에 편승해서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전세가 못 들어가요, 전세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월세로 전부 전환이 되는 거죠, 월세로. 월세로 계속 전환이 되면 어떻게? 월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월세가. 이게 서민 주거 환경이 아주 안 좋게 지금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 월세를 들어가는 게 낫냐, 전세를 들어가는 비교를 또 해보겠죠. 월세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전세로. 전세가는 또 계속 상승할 거고요. 전세 월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지금 상황으로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전세 너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오르면 이제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는 건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면 또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금리. 그렇죠. 금리 인상. 공급 부족. 전세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반기 시장을 읽어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 시장 뭘로 봐야 돼요? 두 가지 상승 요소가 시장을 지배합니다. 하나는 금리.
금리는 인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자, 공급 부족, 공급도 부족인데 이건 단기간에 메울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자, 수요 억제를 하면서 공급을 늘린다. 지금 정부 정책 이런 거 아닙니까? 수요, 집 살 사람 사지 마. 한 1주택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팔어. 다주택자 역시 마찬가지로 다 팔어. 수요 억제하면서 대출 줄여가며 수요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겠다. 이거는 발상이 상당히 모순이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겁니다. 수요가 있어야 건설사들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수요가 없는데 건설사도 공급하면 비분양 나는 건데 누가 공급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LH 주도로 한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LH 주도로 과연 원하는 그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단기간 거래 절벽 현상 보일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사람들은 관망할 거고요. 그렇다고 집값은 떨어질까요? 지금 현재 집값 안 떨어집니다. 집값 안 떨어져요. 그냥 거래가 안 되고 관망하는 시간이 있는 거지 집값이 떨어지진 않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가격이 오르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때 재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은 투자 마인드를 가져라.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긍정적인 생각, 이런 마인드 가져야 됩니다. 자, 위험이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 위험이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위험이 왔다 그러면 기회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어떤 이 규제 시장에서 빠져 있는 게 바로 이 빌라 시장입니다. 빌라. 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 빌라는 사면 안 되겠죠. 어디 빌라를 사야 돼요? 재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 재개발 가능성 있는 아니면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 이 빌라 시장으로 빠르게 우리 들어가야 된다. 기회가 없다, 많지 않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많지 않은 거예요. 신축 빌라 더 늦기 전에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왜? 신축 빌라를 왜 사야 됩니까? 왜? 구축을 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축 빌라는 나중에 감정평가를 받을 때도 높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구축 빌라랑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큰 건 신축 빌라는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주택수에서 빼줘요. 배제. 이게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이게 2027년도까지로 지금 연장해 놨습니다. 한시적으로 2년 연장을 해서 한 번 2년 연장을 해서 2025년 말에 끝나는 건데요. 그걸 2년도 연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신축 빌라의 희소 가치가 엄청 커질 거예요. 왜냐면 빌라 지금 잘 짓지도 않고요.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 못 집니다. 공급이 잘 안 되는 판국에 이 신축 빌라가 나온다면 무조건 신축 빌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주택세에서 빠진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주택을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신축 빌라를 한 채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본래는 2주택이 돼야 되지만 나는 1주택이라는 거예요. 1주택. 아시겠죠? 자, 이런 그 혜택이 있습니다. 세 채를 사면 어떠냐?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역시 세 채를 사더라도 나는 1주택입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주택세에서 배제가 된다. 몇 채를 사더라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 빌라 희소 가치가 상당히 지금 큰 겁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삽시간에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지금 시장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재개발 시장은요. 신축 빌라 시장은요. 자, 유명 지역이 아닌 향후 유명해질 지역이 우리의 투자처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아파트 들어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강남 뭐 3구, 뭐 용산구 이런 지역들 이미 가격 재건축 투자를 하려고 해도 너무 비싸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재개발 시장에는 아직도 그렇게 상당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지역이지만 많이 알고 있는 지역이지만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우리가 투자할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지역을 선제적으로 빨리 투자해야 됩니다. 유명 지역이 아닌 향후 유명해질 지역이 우리의 투자처다.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이 빌라 시장, 재개발 시장에 여러분들 빠르게 진입을 해서 무조건 그곳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1년, 2년이 지났을 때, 야,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전화 주십시오. 자, 10.15 부동산 대책 맞춤 투자 전략 공개 2입니다. 선착순 1:1 개별 상담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 꼭 오셔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시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오래 있는 것이 타이밍 잡기보다 낫다. 항상 우리는 지금 어떤 타이밍이냐 이런 거 재잖아요. 타이밍 싸움. 하지만 항상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전문가들은 뭐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요. 정말 유망한 지역,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빠르게 들어가서 내 집을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개발지. 지금 상당히 시급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여러분들 올바른 선택 하시라고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부디 한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